여자가 밀당하면 우리는 사실 매우 미쳐버립니다.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 여자가 오늘은 엄청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 내일은 갑자기 차갑고 뭔가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밀당 아주 미쳐버리죠. 여자들의 밀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그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둘째, 그 남자의 진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셋째, 그 남자의 대처 능력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건 3번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한 오해로 그 여자가 나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밀당하네 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밀당은 밀기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밀당의 정의 자체가 밀 때는 밀지만 당길 때는 또 당기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자가 나를 밀기만 한다? 그냥 그건 밀당이 아니라 그냥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내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고 있다는 상황이 있어야죠. 하루는 답장도 잘 되고 만나서는 나한테 표현도 잘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날에는 답장도 느리고 답장 텍스트도 되게 단답일 때, 그래서 호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밀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당 자체가 호감이 없으면 절대 안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밀당을 당하고 있다면 일단 어느 정도 그 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관심 없는 남자에겐 그냥 무관심하지 일부러 밀당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가 당신한테 밀당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생물이라 정말 크게 마음이 강한 남자가 있으면 머리로 밀당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말로는 거절해도 행동은 따라가는 게 진짜 반한 여자의 모습이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온다. 그건 여자가 밀당할 만큼의 여유 없이 나를 좋아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나를 밀당하고 있다면 그 여자가 당신에 대한 감정이 애매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밀당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진도가 나갈지 결정되기도 하죠. 지금부턴 밀당 상황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겠습니다. 1부, 밀당의 본질을 이해하기. 밀당은 진화 심리학적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밀당이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시행하는 가치 테스트란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밀당을 시작하면 왜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민수가 있고 지연이가 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 2달 동안 지연은 민수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자에 바로 답장하고 데이트를 제안해도 흔쾌히 응했죠. 하지만 3개월쯤 됐을 때 지연은 갑자기 행동을 바꿨습니다. 문자 답장 시간이 6시간 이상 늦어지고 주말 데이트 제안에 생각해볼게 라는 애매한 대답만 하죠.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민수도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지연이가 나를 싫어하기 시작한 건가? 민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들은 일반적인 조언을 했죠. 더 많은 관심을 보여, 더 비싼 선물을 사봐, 더 잘해줘봐.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민수의 가치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민수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2부, 감정 컨트롤,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 컨트롤이 왜 중요한가? 밀당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 컨트롤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줄이거나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았나? 더 노력해서 관심을 끌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불안해하거나 상대방의 SNS를 몰래 확인하죠. 또는 갑자기 선물을 보내거나 과도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무슨 일 있어? 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상대방이 있는 장소에 우연을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이런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두 내면의 불안감과 공포가 표출된 겁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죠.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밀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순간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냥 기다리시고 내 할 거를 하세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기다리다가 만약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안 됐을 인연입니다. 차라리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될 확률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남 이야기라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확신에 가득 찬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저런 쓸데없는 짓 다 해봤습니다. 근데 밀당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불안하면 차라리 여자가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여자를 만나세요. 정답이라면 차라리 이겁니다. 3부, 심리적 희소성의 원리. 심리학에서 희소성의 원리는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개념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영향력의 심리학에서 자세히 설명된 이 원리는 데이트 게임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항상 시간과 관심을 쏟는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이 얻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면 가치는 높아지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안 되는 이유? 해서는 안 되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제가 계속해서 여자가 많아야 한다, 많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 제가 섹플릭스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자 때문에 괴롭다면 그 여자랑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운 감정이 든다면,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 여자는 없다 생각하고 다른 걸 하세요. 그게 상대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모쏠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자들을 여러 명 만나기까지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섹플릭스 구독자분들은 절대 시간 낭비, 감정 소비하지 말라고 제가 가슴 아픈 제 썰을 풀어가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하셔서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 시간 낭비, 감정 소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 그녀한테 고백을 하니까 미안해 누구누구야, 난 지금 남자 만날 시기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남자 만날 시기가 아니라고 했던 그 여자가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인스타 카톡에 업로드를 한 겁니다. 제가 여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첫 번째는 여자의 말을 절대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예전엔 그런 말 철석같이 믿고 여자한테 감정 투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자한테는 잘해줘야 한다, 여자의 마음을 열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네, 잘해줬고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나 혼자 그 여자 한 명에게 감정, 시간, 물질 투자하고 있을 시간에 그 여자는 처음 본 남자랑 하루 만에 끝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이건 한 번뿐 아니라 제가 순수하고 백색 도화지 같은 시절에 많이 겪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은 여자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는 착해서 좋아. 그래서 한 번은 미친놈처럼 나 너한테 착한 남자이긴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여자는 갑자기 그 이후 저한테 적극적으로 나왔고 저는 그녀랑 잘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여자들은 사실 자기한테 퍼주는 남자를 싫어한다는 걸. 자기들 입으로는 그런 남자를 원한다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여자는 착한 남자, 좋은 남자 만나고 싶다 말만 할 뿐 사실은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남자를 만난다는 걸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자주 하는 말, 나 오늘 하면 다시는 안 봐,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이런 말들, 이런 말에 절대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여자랑 좋은 밤을 보내고 나서 여자가 자기랑 연락한 남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카톡 창에는 몇십 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다 뭐 시덥잖은 내용들의 카톡들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들을 무슨 자기 부하 마냥 여기는 말로 얘네들 다 웃기지 않아? 지금 내가 부르면 바로 나온다? 이러는 겁니다. 여자와의 관계를 내가 어렵게 생각하면 그녀는 유교 거리 되고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그녀는 유교 탈레반 거리 된다는 겁니다. 오빠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에 더 이상 그치 널 지켜줄게, 난 다른 남자랑 달라 라는 바보 같은 말로 호구 잡히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 착한 말 그딴 거 하지 말자고요. 착한 행동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하세요. 여자 눈치 보지 말고. 그동안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한국 유교 사상의 가스라이팅, 저의 깨달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여자와의 관계는 그저 영화의 한 파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썰이 있습니다. 모쏠 시절에 한 소셜 모임에 갔죠. 거기에는 남자 여자 20명씩 각각 맞춰서 총 40명이 있었고 저는 여자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여자한테 물 따라주고 술잔 비면 술 따라주고 뭐 흘리면 닦아주고 그딴 짓을 하니까 한 여자가 와 착하시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착하다는 말에 더 매너있게 행동했는데 결론은 파국이 됐죠.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그냥 여자한테는 호구였을 뿐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첫인상으로 지목했던 여자가 어떤 남자랑 잘 돼서 나가는 걸 보고 진짜 마음속 깊이 울었습니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다른 남자랑 잘 되고 그렇다고 저 남자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나는 대체 왜 안 되냐고. 이런 경험 한 번, 두 번, 몇 번씩 겪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점이 생겼습니다. 여자가 가지고 싶은 남자는 그 여자들이 평소 받는 행동과 말이 아닌 다른 차별화를 주는 남자라는 걸요. 여자한테 펑펑 잘해준 남자가 아니라 여자한테 자기 소신대로 막 대할 수 있는 남자, 여자한테 착한 말만 하는 남자가 아니라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남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저 우쭈쭈 하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너 그딴 짓 하지 마 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 이런 걸 깨닫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에 호구 잡히면서 그저 잘해주기만 하면서 여자한테 차이기만 했던 저가 지금은 여러 원하는 여자들 만나기도 하고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나 그런 호감들을 받고 살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일반 남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고 내 행동과 말에 차별화를 줘서 여자들이 나를 대할 때 호구남이 아닌 매력을 느낀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있잖아 못생긴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란다. 유튜브 댓글에 아주 매번 달리는 그 소리, 얼굴이 차은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생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매번 말하는 그 소리, 우리는 차은우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잘해볼 수 있는 걸 하자고요.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남자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차은우, 송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도 알아놔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팩폭해서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자들, 특히 한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남자들이 해주는 게 많고 소위 말하는 호구처럼 퍼주는 식에 길들어져서 남자가 밥값 계산하고 남자가 먼저 대시하고 여자한테 먼저 무언가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이미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남자들은 여자는 매너 있고 자기한테 잘해준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착각 속에 계속 여자한테 한없이 해주고 또 해주죠. 난 아닐 거라고요? 내 이상형이면 아마 99.9%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자들은 남자의 배려와 관심에 길들여짐으로 더 이상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자기가 받는 걸 당연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여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남자가 하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더 해주려는 여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런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지금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빠져든 남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아끼세요. 올바른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않고 잘하면 칭찬, 못하면 몽둥이를 드는 것처럼 남녀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관계를 유지하되 절대로 내가 을이 되면 안 됩니다. 돈, 감정, 시간 이 3요소를 퍼주지 마세요. 그 순간 호구로 잡힙니다. 매너가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너는 있게 대하되 확실한 선을 끄을 때는 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1차에서 밥을 샀어요. 근데 2차를 갔는데 여자가 밥을 안 사려고 한다. 그러면 말하셔야 합니다. 내가 1차 샀으니까 너가 2차 내. 근데 여자가 내가 왜? 라는 반응을 취한다면 버리세요. 이미 그 여자는 대한민국 김치냐에 불과한 만나면 안 되는 여자가 된 좀비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다시는 저런 여자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 자신보다 더 위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나보다 더 1순위가 되어버린다는 거, 내가 그 여자를 위해 돈, 감정, 시간 이런 걸 다 퍼준다는 이야기가 됐다는 건데, 여자가 당신에게 빠져들긴커녕 여자의 어장에 내가 빠져드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아끼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 초조해지고 이 남자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며 당황하게 됩니다. 남녀 평등이란 걸 외치면서도 연애 관계에서는 남자인 자기 자신이 을이 되는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많이 아끼고 사랑하되 멍청한 호구나 숙맥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원래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 남자들이 하는 행동 어떤 게 있죠? 스킨십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여자랑 하루 있어 보려고 하고, 고백하려고 하고, 여자한테 지연아 너는 나 좋아해? 이러면서 감정 확인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걸 싹 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여자한테 먼저 스킨십 안 하고 여자랑 하루 있어 보려고 늑대남의 이미지 버려보고, 여자한테 먼저 고백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여자한테 지연아 너는 나 좋아해? 이런 감정 확인 받으려는 말도 일절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먼저 물어볼 겁니다. 오빠는 원래 스킨십 안 좋아해? 그럼 말하는 겁니다. 나 좋아하지. 근데 나는 일반 남자들처럼 그 잠깐의 감정이 폭발해서 가볍게 스킨십하고 싶진 않아. 이러면 여자는 차별화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다 느껴버립니다. 여자한테 먼저 고백 안 하면 여자가 먼저 물을 겁니다. 오빠 우린 어떤 사이야? 오빠는 나 안 좋아해? 네. 여자가 이렇게 먼저 묻는다는 건 이제 내가 연애에서 갑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왜 을이 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흔하게 받는 돈, 감정, 물질, 투자들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걸 하다 보니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걸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 원래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먼저 일반 남자들이 하려는 행동을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세 번째, 철저한 자기 관리와 운동으로 만들어진 여유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남성성, 남성미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높은 자존감으로 비춰집니다.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지 말고 기본적인 배려와 매너는 지닌 상태에서 자기 관리와 운동을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얼굴이 박살 났으면 몸이라도 작살 나야 합니다. 얼굴이 박살 났으면 피부라도 작살 나야 하죠. 그럼 적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또 다른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죠. 이 여유로움은 결국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자존감이 나의 남성성을 키워줄 겁니다. 운동만 죽어라 한들 여자친구가 안 생기던데요. 운동만 죽어라 하니까 그렇죠. 필드에도 나가셔야죠. 친구들하고 술을 먹든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보든 이런 기본적인 건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박살난 얼굴이지만 내 몸, 내 피부 때문에 여자가 1명, 2명 생겨날 거고, 이 여자가 나의 자존감을 무조건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여자 0명 있는 남자와 100명 있는 남자, 과연 누가 더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감은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때부턴 여자한테 까이더라도 나를 부정 안 하게 됩니다. 아 그냥 이 여자가 내가 싫은가 보구나 하고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왜 여자들은 나를 싫어하지?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자존감이 먼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MTG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